그래서 C가 이제 서클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이면은 드로우를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요거를 호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make 인스턴스 만들 때는 make 인스턴스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shape이라는 걸 사용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요것이 이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 shape 드로우가 호출됐다 이렇게 찍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거는 이제 서클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든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요것이 호출돼서 결과가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커먼리 속에서 메소드 호출 방식이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가 이렇게 인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객체의 지향 언어에서 정반대로 메소드가 중심이 되고요. 인스턴스가 종인 관계로 호출되는 관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념부터 먼저 딱 잡아주고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프랙티컬 커머니즘은 이런 설명 없이 막 들어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커머니즘의 메소드 호출 방식이 더 강력한 이유를 또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메소드 인스턴스 인수가 한계일 때는 다른 객체 지향 언어의 메소드 호출 방식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반면에 하지만 커머니즘에서는 메소드 인스턴스 인수가 두 개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멀티 메소드, 저는 다인수 메소드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인수 메소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다인수 메소드를 이용할 때는 다른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커머니즘 메소드 호출 방식이 장점이 드러난다 해가지고 예를 하나 드러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라는 클래스 하나 정해놓고요. 여기 이제 이름이 이 슬롯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또 정해놓고 안에 클래스죠. 그래서 운영체제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일단은 인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제가 의도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그 파이어폭스나 오픈오피스나 다 리눅스 버전이 있고 윈도우 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클래스로 한번 구현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나중에 이건 자세히 나옵니다. 초기화를 네임을 파이어폭스로 해라. 그래서 파이어폭스라는 인수를 이렇게 만들고요. 아니 인스턴스를 만들죠. 오픈오피스도 하나 만들고 리눅스의 경우에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니까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인수를 주고 이름은 뭐 리눅스 이런 식으로요. 쭉 네 가지를 일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디파인 전에릭 해가지고요. 좀 이따 나오는데 이거를 선언하지 않아도 커머니즘에서는 이 뒤에 있는 디파인 메소드를 할 때 선언하는 거하고 인스톨을 할 때 선언하는 인수 형식이 동일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긴 합니다만은 다큐멘테이션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코드 이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메소드를 4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이건 이퀄 스페셜라이저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이 되니까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이 S라는 인수가 파이어폭스라는 요거 이미 만들어 놓은 요 인스턴스하고 동일하고 또 OS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요 내부에서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략을 한 상태거든요. OS가 리눅스라는 요 인수하고 동일한 객체면은 호출하려 해가지고 이게 호출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4가지 경우를 만들어놨는데 중요한 거는 불렀을 때요. 인수만 이렇게 쓰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해당하는 걸 불러가지고 실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인수가 2개인 거에 대해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루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라가 볼게요. 루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스턴스가 이 하나에 대해서만 쉐입에 대해서만 드로우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개 이상도 가능하다. 그리고 프레스 커머니즘의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드럼이라는 클래스하고 스택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만약에 비트, 드럼을 치다라는 메소드를 만약에 배당하게 되면 기존의 방식에서는 드럼이라는 클래스 안에 비트를 구현할 것인지 아니면 스틱이라는 클래스 안에 비트를 구현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메소드가 밖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도 있는데 이거 말고도 디파인 제너럴 함수의 옵션 지정을 통해서요 메소드 호출 방식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호출 순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멋져요. 이런 거는 기존의 그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거든요. 예제라고 해가지고 딱 눌러보면 여기 보면은 메소드 컨비네이션 해가지고요. 모드 스페시픽 리스트 라스트라고 해가지고 모드 스페시픽이라는 거는 가장 하이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가장 하이 클래스를 가장 먼저 호출하게 되죠. 근데 라스트로 하게 되면 가장 하이 클래스 맨 나중에 호출하는 걸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규먼트 프레시던스 오더 하게 되면은 이제 위도드로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어카운트에 해당하는 일단은 기본적인 건 어카운트를 먼저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어마운트를 비교를 하고 해가지고 메소드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네, 거꾸로 하면은 거꾸로 또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강력합니다. 인자의 그 순서까지. 네, 순서까지도 바꿀 수 있고 또 요거는 두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요. 더 많은 옵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직접 매뉴얼을 참고하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커먼 리스트의 타입과 클래스의 관계를 좀 설명해 놨는데요. 일단 커먼 리스트 클래스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트인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이건 커먼 리스트 타입이라고 부르고요. 기존의 커먼 리스트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은 다 빌트인 클래스라고 볼 수 있다. 내장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스탠다드 클래스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클래스인데요. 디파인 클래스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스탠다드 클래스로 정의가 됩니다. 빌트인 그 내장 클래스부터 먼저 살펴보면 커먼 리스트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들 그리고 커먼 리스트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다시피 리스트라든가 스트링, 해시 테이블 등등 그러니까 일치하는 클래스를 빌트인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클로스가 커먼 리스트에 일부러 통합된 이후에 기존의 커먼 리스트 데이터형들이 빌트인 클래스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클래스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먼 리스트 타입과 빌트인 클래스는 대체로 1대1 대응하는데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빌트인 클래스는 디파인 클래스로 정의되는 스탠다드 클래스와 동일하진 않다. 예를 들면은 스트링 클래스 같은 경우는 만드는 방식이 이중 따옴표 치면 인스턴스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스탠다드 클래스는 반드시 메이크 인스턴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그리고 빌트인 클래스는 상속이 안 됩니다. 반면에 스탠다드 클래스는 상속이 되죠. 커먼 리스트 타입은 또 리스트 시스템에 따라서 빌트인 클래스로 구현될 수도 있고요. 디파인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탠다드 클래스로 구현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리스트 시스템마다 다르기 때문에 빌트인 클래스 그냥 빌트인 클래스를 별도로 생각하시고 빌트인 클래스를 마치 스탠다드 클래스로 확장하듯이 확장하면은 나중에 다른 리스트 시스템에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별개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하실 때는요. 스탠다드 클래스는요, 디파인 클래스로 정의하는 모든 클래스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클래스 정의할 때 부모 클래스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은 스탠다드 오브젝트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로 자동으로 지정됩니다.